안녕하세요, 보름스입니다. 사진 편집 노하우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초보분들에게 포토샵 레이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레이어의 개념과 레이어 마스크를 설명했고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제가 만드는 편집 영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레이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도화지 위에서 사진을 편집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는 도화지는 색과 면이 있습니다. 흰색 도화지처럼요. 반면 레이어는 색과 면이 없어요. 공간만 존재하는 투명한 유리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판 위에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토샵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을 켜면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상단 왼쪽에 파일, 오픈을 눌러서 예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현재 예제 사진은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불러오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보통 우측 하단에 보면 레이어 창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레이어 창이 없다면 상단 메뉴에 윈도우,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 창이 활성화됩니다. 레이어 창은 정말 다양한 메뉴와 버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알면 당연히 좋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레이어 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가 있고요. 앞쪽에 눈 모양, 그리고 우리가 불러온 사진, 그 옆에는 레이어 이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측에 자물쇠 모양이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은 현재 레이어는 잠금 모드가 되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첫 레이어는 자동으로 잠금 모드가 지정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잠금 모드를 풀어줘야 레이어의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푸는 방법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옆에 있던 자물쇠 모양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 레이어에서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된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눈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눈 모양을 클릭하니까 뒤에 격자 무늬로 된 배경이 나왔죠? 포토샵에서 이 무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명칭은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라 하고요. 투명한 격자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이 그리드의 크기와 색상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상단 메뉴에 에디트, 프리프런시스, 트랜스페어런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그리드 사이즈와 색상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색만 바꿔볼게요. 자, 이렇듯 포토샵은 투명한 도화지 위에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레이어 창을 봐주시고요. 레이어의 앞에 눈 모양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다시 활성화시켜줍니다. 현재 사진은 레이어 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서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레이어 0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라고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할 작업은 색지를 이용해서 사진의 톤을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레이어 창을 다시 봐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투명한 레이어가 원본 레이어 위에 생성이 됩니다. 이 레이어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상태입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색지라고 변경해 주고요. 이 투명한 레이어에 색깔을 넣어 볼 건데요. 왼쪽 툴 메뉴 하단에 보면 색을 지정해 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색이 겹쳐 있는 모양이고요. 앞쪽 색을 선택하면 색 선택 메뉴가 뜹니다. 노란색을 선택할 건데요. 길쭉한 색바를 이용해서 노란색에 가까운 색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큰 창에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우측 상단에 가장 진한 노란색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색을 지정해주는 메뉴의 앞 색감이 노란색으로 변했죠? 자, 여기서 단축키 하나를 쓸 거예요. 레이어 창에서 방금 만든 색지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단축키 Alt, Delete 키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색을 칠하니까 사진이 사라져 버렸죠? 정확히 말하면 사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겁니다.
레이어의 기본적인 원리는 층층이 쌓여 올라가는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레이어가 우선적으로 보이게 되고 하단 레이어는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현재 상단에 있는 색지 레이어는 노란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원본 레이어가 안 보이게 됩니다. 색을 칠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상태여서 원본 레이어가 보였지만 지금은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칠해진 색지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해서 다시 뒤에 있는 원본 레이어가 보여지게 해볼게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면 오파시티와 필 메뉴가 있는데요. 이 두 메뉴는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얼마나 잘 보이게 해줄 건지 그 수치를 지정해주는 메뉴입니다. 색지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오파시티 메뉴를 0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색지 레이어가 점점 흐려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오파시티 메뉴는 해당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필 메뉴를 줄여볼게요. 이 기능도 줄이게 되면 오파시티 메뉴와 똑같이 줄어들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기능 같지만 오파시티는 레이어의 전체적인 투명도를 조절해주고요. 필은 디자인 또는 글씨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에 따로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효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투명도를 줄일 수 있는 게 필이에요. 사진 작업 때는 오파시티만으로도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조절한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필은 조금 더 포토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사진에 톤을 맞춰줘 볼게요. 오파시티를 10 정도로 낮추면 노란색이 투명해지면서 뒤에 있는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0으로 줄이지 않고 수치를 10 정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진의 톤이 노랗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진에 어울리는 톤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응용해서 한 가지 색을 더 추가시켜 볼게요. 하단에 플러스 키를 다시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색지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을 색지 2로 바꿔줍니다. 색은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방금 전과 똑같이 오파시티를 10%로 내려서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색상이 섞이면서 다른 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을 편집하다 보면 각 부분마다 다른 색감의 톤을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현재 사진에서 파랑 색지를 하늘 쪽에만 추가시켜서 하늘은 더 파랗게, 그리고 노란색 색지를 인물과 정원 쪽에만 추가시켜서 따뜻한 이미지를 만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써야 합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보이게 또는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하늘 쪽을 먼저 작업해 볼게요. 현재 사진은 노란과 파란색 색지가 전체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 쪽을 더 파랗게 만들려면 하늘 쪽에 있는 노란색 색지를 없애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어 창을 다시 보고요. 노란색 색지가 들어있는 색지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하단 아이콘 중에 네모 안에 원형이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은 바로 마스크 기능을 활성화해 준 아이콘인데요. 클릭을 해보면 노란색 색지 옆에 흰색 도화지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화지가 흰색일 땐 해당 레이어가 다 보이고요. 검정색일 땐 안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흰색이기 때문에 해당 레이어인 색지 레이어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검정색을 칠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이어 창에서 노란색이 들어있는 색지 레이어 옆에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색지 레이어에 색을 줬듯이 왼쪽 툴바 하단의 색지정 메뉴에 앞쪽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Alt 딜리트를 누르면 흰색 도화지가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사진에서 노란색 색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파란색 색지만 남아서 사진이 파랗게 변하게 되죠. 반대로 다시 흰색을 선택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노란색 색지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 작업은 전체적으로 색을 칠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칠하면 노란색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흰색으로 칠하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검정색을 칠하면 일부분만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왼쪽 툴 메뉴에 브러쉬 메뉴를 선택해 줄게요.
단축키는 B입니다. 같은 단축키로 된 메뉴들이 많아서 B를 눌렀을 때 브러쉬가 선택이 안 된다면 Shift B를 여러 번 누르면 같은 단축키로 된 아이콘들이 번갈아 가면서 선택이 됩니다. 여러 번 누르다 보면 브러쉬 메뉴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사진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와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브러쉬 크기와 경계 부분의 부드러움을 조절해주는 하드니스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드니스 값을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검정색으로 칠했을 때 그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돼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사이즈를 조절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절해도 좋지만 단축키로 하는 게 더 편해서 단축키를 활용할게요. 먼저 창을 없애줘야 하는데요. 사진이 없는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창이 없어집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는 대괄호 버튼인데요. 눌러보시면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색지 레이어의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툴 메뉴에서 앞 색감을 검정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노란색이 없어져야 할 부분인 하늘을 칠해 주세요. 그럼 하늘 부분에 노란색 색지가 없어지면서 파란색 색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변하게 됐죠. 레이어 창을 보면 흰색 도화지 위가 검정색으로 칠해진 게 보일 거예요. 색지 레이어에서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안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흰색을 칠하면 다시 노란색이 보이게 되니까요. 색깔을 바꿔가면서 디테일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파란색 레이어를 인물과 정원 쪽에서 제거를 해줄게요. 색지 2번 레이어를 선택해준 상태에서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옆에 흰색 도화지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툴 메뉴에서 브러쉬 메뉴를 선택해주고요. 색감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사진에서 인물과 정원 쪽을 검은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니까 인물 쪽에 노란색이 약간 심하게 들어갔죠? 그럴 땐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더 줄여주면 됩니다. 노란색을 줄여줘야 하니까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색지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오파시티를 10에서 5로 내려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진의 톤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런 기초적인 레이어 기능들만 알아도 제가 만드는 영상들을 보실 때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